지난주죠. 지난주 이제 두산 기아 하나와 이제 중위권 싸움을 벌였고 하위권이 지금 NC, 롯데, 키움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사실 이것도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삼성이 6승을 거뒀고 하나는 4승 2패, 두산, 기아, LG가 3승 3패, KT 2승 2패 1무, 롯데가 2승 3패, SSG 2승 3패 1무, NC와 키움이 1승 4패 1무입니다. 지난주 좀 경기 어떠했던 것 같아요? 정철 의원은요? 방망이는 네. 하나가 뜨겁더라고요. 아유. 네. 중계를 가도 아마 팀 득점 지금 1위 올라섰을 거예요. 팀 득점 1위 하지만 이제 팀 실점도 1위긴 지금 하지만 하나 팀 타율 1위입니다. 네, 1위긴 하지만 주간, 네. 걸러갈 타선이 없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뭐 최은성 선수도 없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배팅 하나는 정말 뜨거웠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느꼈습니다. 한화가 추구할 수 있는 그거죠? 야구는 이런 야구였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폰와가 재계약이 안 되면서 떠나면서 추구할 수 있는 야구 자체를 지금 하고 있다. 닫고. 네. 네. 지금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철 의원은 어제 그 박준현 선수의 그 데뷔전을 봤을 것 같은데. 봤어요. 네. 박준영 선수 네네. 봤고 어제 그 박재웅 위원이 오프닝 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난세 영웅이 나와야 된다. 그야말로 지금 선발 안 돌아가는데 네. 5이닝 던져준 그래서 근래 들어서 선발승이 딱 류현진 하나였거든요. 근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혀 정말 생각 KBO 45년 역사상 육성 선수가 데뷔전 선발로 첫 승을 거둔. 첫 승. 네, 얼마나 좋아. 그렇죠. 얼마나 좋아. 네.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 그런데 못한, 이제 정말. 저는 궁금했던 건 과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어지길 V- V로 바라야죠. 박준현 선수 개인이. 개인이 네. 근데 예. 글쎄요. 그 이제 차주에 화이트는 이제 들어올 것 같고 네. 퓨처스에서 던졌으니까 그렇죠. 이제 로드리게스 선수의 건강 또 체크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4명이 왕앤천까지 4명이 돈다면 에르난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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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 정식적으로 돈다면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준영이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오는 거는 물음표가 좀 있죠. 사실. 그리고 제가 어제 중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구는 투수가 유리한 스포츠다. 이렇게 낯설 때 공격해라. 근데 어제 볼지를 안 했어요. 박준영 선수가. 근데 그 점은 김경문 감독한테 아주 큰 점수를 받았을 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그게 글쎄요. 연속적으로 갔을 땐 뭔가 보강이 좀 필요해 보이긴 했었어요. 이거 뭐 냉정히 말씀드려서. 예, 광속구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어제는 정말 큰 도움을 줬다. 네. 그렇죠. 맥 자체가. 왜냐면 2경기 연속 위닝을 거둔다는 거는 지금 어수선한 하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엄청 크죠. 힘이 되는 시점에 딱 잘 던져줬잖아요. 그러니까 박준영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던져야겠다 그럴 생각을 할 겨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정 의원님이 해주셨지만 이제 돌아올 자원들이 있잖아요. 네. 오웬 화이트 그리고 윌키 에르난데스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박준영 선수가 어제 경기는 진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닝스루도 걸렸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데뷔전이고 근데 다른 투수들이 돌아오고 그 로테이션 안에서 박준영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는 뭐 박승민 코치도 그렇고 김경문 감독도 그렇고 다른 투수들이 잘 던지고 박준영은 첫 경기 잘 던졌으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오히려 박준영 선수도 그런 심리를 좀 갖고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투수들이 들어왔고 나는 그냥 약간 서브 느낌이고 마운드에 올라와서 그냥 내공 던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앞으로 뭐 몇 경기 잘 던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두 번째 경기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예, 요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성우 위원이 박승민 코치 말씀하셔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최근까지 이제 박승민 코치가 2군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박준영 선수 테스팅 할 때 적극 추천을 했대요, 구단에. 일단 테스트할 때. 네. 네.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박승민 선수와 약간 비슷해요. 메카닉도 약간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근데 그런 장점을 좀 발견을 해서 구단에 적극 추천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대전 중에 가서 들었고 뭐 당연하게 이군 선수 한번 올라오면 거기 관리자들 한번 언급은 해줘야죠. 이대진 네. 감독도 그렇고. 공이 컸고 네. 왜냐면 이 가뭄에 진짜 담비 같은 피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뭐 이미 구단에서도 많은 치하를 했겠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에서 좋은 선수 길러냈습니다. 이게 연속성이 이제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중계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이 그 팬이 시구를 딱 했는데 스트라이크를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프로지만 배울 건 배워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박준영 던지고 나서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아마 적지 않게 파장이 생길 거다. 왜냐면 저희들은 마운드에 올라가 있는 선수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 경험자들이잖아요. 내부 경쟁을 뚫고 1군에서 플레이를 해서 이 저희들이 이제 성적표를 받는 건데 당연히 다 그렇죠. 위기감을 느끼죠. 근데 박준영 같은 선수가 나타나면 그야말로 매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선발 뭐 빌드업하고 있거나 혹은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의 큰 동력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호투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트 선수가 이제 이번 주에 복귀를 하는데 이제 뭐 저희 댓글에도 질문 남겨주셨어요. 제 쿠싱 어떻게 됐나. 근데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아까 방금 확인했는데 네 계약 기간 만료되면 이제 한화는 이제 작별? 이별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 7연승을 했다가 7연패를 했다가 7연승을 또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7 그때는 진짜 세븐스 그 장성희 의원은 이제 타격 쪽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네. 딱 그래요. 네. 원태인 선수가 7연패 때 2번 패를 했어요. 근데 빌드업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태인 이번에 7연승 중에 선발승이요. 최원태, 원태인, 후라도, 모로클린. 근데 이렇게 잘하고 잘 쳐주고 디아즈 잘 쳐주고 류지영 말론 치고 뭐 그러면 잘 돌아가는 거죠. 근데 참 진짜 롤러코스터가 세긴 세요. 그러니까 7연승 7연패 7연승이잖아요. 네. 박진만 감독이 현역 때 7번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건지 도대체 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와, 도대체. 7과 이 삼성과는 네. 7은 굉장히 행운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7연승 7연패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연승 7연승은 긴 거고요. 7연패 되게 긴 연패입니다. 이거. 이게 쉽게 길죠. 나올 수 있는 연승과 연패가 아니에요. 길죠. 근데 그걸 지금 벌써 7연승 7연패 7연승을 했다는 거는 진짜 아니, 근데 롤러코스터가 지금 그 심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연승할 때 왜 기폭제 왜냐면 도화선 같은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딱 그날 같아요. 5월 3일 제가 중계했던 디아즈 선수가 끝내기 3점 쳤을 때 그 시작이었죠. 그게 네.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때 쿠싱 산대로 맞아요. 예, 홈런을 쳤잖아요. 어쨌든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붙어서 7연패하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날 디아즈가 그냥 찍어 쳐갖고 딱 넘기면서 분위기가 확 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박진만 감독도 이제는 연패와 연승이 기니까 내성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진만 감독은 사실 더가웃에서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없죠. 지고 있어도 연패가 길어져도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또 연승될 때 모습 보잖아요. 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오늘도 이겼구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안에서 뭐 작전이라든가 뭐 대타 기용이라든가 투수 교체라든가 머리를 쓰겠지만 이게 이제 팀 자체가 워낙 롤러코스터가 이제 세게 걸리다 보니까 그거에 약간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 것 그리고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투수 입장에서 보면 구자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렇죠. 차이가 예, 저도 사실 그 생각 많이 그게 했어요. 너무 느껴졌던 한 주 아니에요. 엄청 네. 많이 나는데 이게 네. 투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장성호가 나는 제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지. 근데 땡큐거든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근데 구자욱 선수의 존재감은 굉장히 큽니다. 구자욱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엄청 커요. 네. NC가 참 예상 외에 지금 하락세를 그러니까요. 보이고 있어요. 개막 첫 7경기 6승 1패로 출발을 하면서 초반 순위 싸움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9승 많이 19패 졌어요. 1무 지금. 네. 시즌 처음으로 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지금 불펜 가부가 좀 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준? 근데 불펜 가부와는 어느 정도 얘기는 됐었어요. 어쩔 수 없는. 네. 그렇잖아요. 그 라일리라는 에이스가 이제 빌드업 과정 이제 들어왔고 구창모 선수가 정말 도드라지게 이렇게 뭐 약간 상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직전에도 좀 그랬죠. 그다음에 류진욱 선수 평균 자책점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는 데이비슨과 박건우 선수 이제 홈런 8개로 뭐 그 장타 흐름 나쁘지 않은데 박건우 선수 하면 딱 우타자 3할 타자거든요. 통산 3할을 치는 그런 강력함이 있는 선수인데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분발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격에서는. 네. 뭐 선발
싸움에서 밀린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NC가 아무래도 뭐 마운드의 힘보다는 이제 타선의 힘으로 이제 가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운드가 좀 버텨줘야 되는데 이번 뭐 주말 3연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모두 내준 경기를 보면 목지훈, 신민혁, 구창모 모두 무너졌습니다. 네, 상대 선발과 맞아요. 이제 네.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선발 싸움 자체가 사실 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타격이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뭐 터지면 좋겠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 믿을 수 있는 100% 우리가 복권이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마운드가 좀 버텨줘야 되는데 선발이 안 되니까 그 과부하가 구원에 걸리고 구원 유진호하고 또 김진호 안 좋죠. 임지민, 이준혁, 전삼인, 배지환 좋긴 좋아요. 근데 임지민과 이준혁은 사실상 신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운드의 불안이 현재 어떤 그 NC의 성적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지난해. 네. 네. 저는 기아 타이거즈 정혜원 선수의 지금 활약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통상 좋아졌어요. 예, 149세이브잖아요. 음.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으로 한 차례 2군에 다녀온 정혜원 선수가 4월 22일 복귀 이후 7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기아 불펜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1군 복귀 후 마무리 보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필승조 불펜으로 이동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성영타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 보니 마무리를 계속 성영타 선수에게 일단은 맡기겠다는 게 이제 이보모 감독의 그 구상인데요. 정혜원 선수 1군 복귀 후의 성적을 보니까 7경기 2승 7경기 2승 1홀드 평균 자책점 0.00입니다. 정미철 이쪽 계속 보셨죠? 그럼요. 네, 네. 근데 정혜영 선수는 정말 커리어 일찍부터 마무리 자리를 잡고 플레이를 하는 좋은 선수입니다. 좋은 선수고, 근데 레파토리는 정말 단순하죠. 진짜 단순해요. 단순해요. 네, 정말 그러면 단순합니다. 저 레파토리에 145 세이브를 할 정도면 일단 회전력도 좋아야 되고 속도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인터뷰를 했잖아요. 여러 카운트 싸움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네. 카운트 싸움은 뭐예요? 초구에 들어가는 자신감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 초구의 공이 자신이 있어야 속도가 나고 회전이 좋아야 쭉쭉쭉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공으로 이제 이렇게 요리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거두절미 정혜영은 뭐 속도, 그 회전 유지하게 되면 쉽게 칠 수 있는 공은 아니에요. 근데 그 공이 밋밋하게 갔을 때 잡히는 거지. 성형탁이 뒤에 있기 때문에 또 약간 편안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제 전상현이 이제 회복돼서 돌아온다면 그 우한 3대장들이 활약하면 더 세져요. 네. 네, 세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위는 그 전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인터뷰에서. 근데 네. 확실히 퓨처스에 다녀오고 나서는 구속이 한 4에서 5km 정도가 빨라졌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9위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숫자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쵸. 증명이 되고 본인이 딱 1군에 컴백해서 던졌는데 평균 구속이 4km에서 5km가 더 나오네. 그래서 들어가지.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장성호 들어가도 안 맞는 거예요. 장성호 네. 쭉 들어가지. 그게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내 공이 안 가면 장성호 저 그렇죠. 레그킥 무서워하다가 네. 이렇게 가는데 장성호 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되다 당연하지. 보니까 당연하지.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정혜영 선수가 좀 탄력을 받고 이 정도 스피드면 지금 이 정도로 스피드가 나오면 그냥 가운데 들어가도 파울이 될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되니까 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이게 네. 이현미 기자님 아시겠지만 멘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위기 극복 능력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내가 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멘탈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기가 왔어. 이걸 탈출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타이어를 끌고 정말 공포의 외인 구단 이 타이어를 끌고 해서 빵 해서 그러면 타자는 그냥 노냐고요. 근데 위기 탈출하거나 멘탈을 발휘하려면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풀어 나갈 줄 아는 방법. 근데 정혜영 선수는 그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깨우쳤던 선수이기 때문에 구위가 동반되면 풀어 나갈 줄 아는 방법을 아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동기부여가 사실 뭐 지금 성영탁 선수가 좋으니까 마무리를 계속 성영탁 선수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150세이브로 가까이 올린 선수입니다. 149 근데 속이 부르고 그걸 못 끌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가 저 자리를 빨리 되찾아야 되는데 당연하지. 라는 생각을 저는 정혜영 선수가 진짜 매일 매순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매일 자리를 다시 쟁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보여줘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투쟁심이 불타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저는 예, 기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퓨처스에서 정혜영 선수 어떤 조정을 거치고 올라왔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박정배 투수 코치가 지금 퓨처스에 있는데, 네 메인 코치는 타카하시 코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타카하시 코치랑 박정배 코치랑 정혜영 선수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카하시 코치도 뭔가를 막 주문하고 지금 내려온 선수한테 뭔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일단은 마음을 좀 편하게 갖게 하는 게 코치들이 가장 해야 될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박정배 코치 입장에서도 지금 149세이브인데 150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본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선수가 그랬대요. 여기다 던지고 싶은데 자꾸 공이 벗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리는 거죠. 네, 심리적으로 자꾸 말리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싸움과 테크닉의 싸움인 것 같아요. 기아 데이터 팀에서 정영 선수 관련된 데이터를 다 뽑아줘서 퓨처스에서도 그걸 다 또 확인을 했고, 정영 선수랑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최대한 딱 이 말이 전 귀에 들어왔어. 최대한 심플하게 접근을 했다. 정영한테는. 네. 그리고 높은 공을 던질 때 거기 위주로 던지되 거기에 만약 벗어나면 자꾸 바깥쪽 낮은 코스로 던질 수 있도록 우리 해보자.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박정배 코치는 그래요. 그 저음의 목소리로 나는 그냥 맨날 놀아줬어요. 뭐 이렇게. 거기에 많이 함축돼 있는 거예요. 네. 그 네. 말에. 그런데 박정배 코치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1군 올라갔는데 그 그렇죠. 선수가 다시 옛날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걸 보니 자기 정말 아, 응원하고 얼굴 표정이 일단 밝아 보여서 그럼요. 그게 되게 기뻤다고 아. 그렇게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퓨처스 있는 코치님들은 그런 보람? 그렇죠. 이게 그 땀 흘리고 막 이런 게 한순간에 없어지. 그 사실 그 카타르시스로 맞아. 아마 코칭 스텝 생활을 할 맞아, 거예요. 맞아. 네, 예. 박정배 코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두산에 계실 때 전화도 안 받으셨는데 작년에 박정배 코치요? 왜 안 받아요? 힘들었잖아요. 두산에서. 아,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네, 메인하면서 많이 힘드셨죠. 음. 네, 여러분 좀 더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제 문동주 선수 관련된 저희만의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동주 하나이글스의 문동주 선수가 수술을 어디서 받을지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유현진 선수가 2015년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았던 미국 켈란 조브 클리닉의 닐 엘라트라치 박사에게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요. 여기 LA에 있어요? 네, 아, 맞습니다. LA. 네, 네. 이번 주말 정도에 출국해서 다음 주 초에 수술을 받는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라트라치 박사가 우리 지난주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유명한 의사이다 보니 수술이 거의 6개월이 지금 밀려 있다고 밀려있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현진 선수가 네. 자신의 에이전트인 스카보라스와 또 보라스 코퍼레이션 이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문동주 선수가 지금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보라스 코퍼레이션 소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하나 이글스에서도 이제 곧 뭐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구단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이 저희 그 이메일로도 수술비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제가 하나 구단을 좀 알아봤는데, 여기 있네요. 슈퍼챗 주신 분이 지난주 방송 때 정민철 위원님께서 문동주 선수의 해외 수술은 구단 전액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정확한 상황을 취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정상 국내 수술은 전액, 해외 수술은 50% 지원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다 보니 궁금해서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구단에서는 이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수술할 경우에는 선수와 구단이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이미 이제 그게 이번이 아니라 원래 그게 내규로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각 구단마다 그 매뉴얼이 달라요. 있잖아요. 달라요. 네, 다 달라요. 다른 매뉴얼이 구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A라는 구단은 선수가 해외에서 수술할 경우에 통역과 그다음에 트레이너까지 같이 동반으로 가요. 해외니까. 네, 동반으로 가서, 그리고 수술만 끝났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조금 그래도 이제 진정하고 치료를 계속 받는 것까지 보면서 한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 같이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A 구단은 그 모든 비용
항공권, 거기에 체류비, 수술비 모든 거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B 구단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해외 수술의 그런 사례입니다. 해외에서 수술할 경우에는 항공권, 체류비, 수술비 전액에서 딱 반반씩 나눈대요. B라는 구단은. 그리고 또 다른 C 구단은 이것 수술비는 반반이다라고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만이 그건 아니라 이 팀마다의 그 있죠. 매뉴얼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라서 뭐 문도주 선수라서 문도주는 다 전액을 지원해야 돼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회사 입장은 예, 형평성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여러분이 궁금하는 게 좀 해결이 되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반반이든 전액이든 일단 문동주 선수의 수술 일정이 정해졌고 문동주 선수가 이제 곧 해외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고 다음 주에는 예, 수술을 받고 당분간은 아마 거기서 조금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면서 상황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역 때 네. 한 10년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역 때 들었던 이야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술을 하면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은 더 올랐죠. 그렇죠, 더 올랐죠. 한열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5천만 원이 그게 10년 전이니까. 아니 근데 막 거의 비슷해요. 아 네, 비슷해요? 네, 네. 그 정도 아마 뭐 들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환율도 다르고 그렇죠. 이게 달러이다 보니까 완전 예, 접근법이 좀 차이가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단장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더 단장은 위에서. 의결권이 있는 직급이 아니라 품위를 올리고 결제를 받아야 되는 직급이라 뭐 단장 결정 문제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수술해서 반반이 아니고요. 해외. 그러니까 일본 뭐 미국 다 포함해서 해외에서 수술할 경우에는 반반이라는 거고 국내에서는 전액 지원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커버를 이제 잘 뭐 해주겠죠, 그 에이전트에서. 네. 근데 저 옛날에 저도 팔꿈치 수술을 요코하마에서 했거든요. 미나미 공지병원에서 팔꿈치 수술. 언제? 조각이요? 하나 때. 하나 때 그러니까 뼈 조각? 빙그레 때. 뼈 조각을 네, 했는데 네. 요 얘기가 나와서 좀 생각이 나는데 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아무리 뭐 일본말 할 줄 아는 분이 계셔도 이제 병실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 직전에는 나 혼자 있는 거죠. 이게 타국이라는 생각이 또 확 들어와서 수술 전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굉장히 좀 외로운 생각. 당연하죠. 그래서 왜냐면 감정이입이 뭐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문동주 선수도 적지 않게 지금 걱정은 될 텐데 얼마 전에 뭐 류현진 선수가 딱 좋은 말 많이 해줘.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류현진 선수가 많이 피드백을 줄 거다. 좀 힘내서 건강에 돌아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안우진 선수도 엘라트라체 박사한테 받았잖아요. 그래서 문동준 선수 그래서도 아마 안우진 선수한테 많이 문의를 했던 것 같고 유현진 선수도 이그스 TV를 통해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딱 감고 눈 뜨면 수술은 다 끝나 있다라고. 그렇죠. 네, 이제 재활이 중요하죠. 재활이 중요하죠. 네. 재활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재활이라고. 재활이죠. 그러니까 그 정말 1년이 넘는 뭐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수술하고 재활이에요. 제가 봤을 때 수술한 다음에 재활.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몇 번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마운드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이제 잭쿠싱 얘기하면서 원래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잭쿠싱 계약 이제 재계약 없다라고 딱 말씀하고 지나갔는데 많은 팬들이 저희 댓글에 그걸 남겼어요. 이제 잭쿠싱 그럼 돌아가면 마무리는 그 김서현으로 간다면 그건 과연 괜찮냐 이 마무리가 막 이렇게 지금 걱정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정민철 의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일요일 중계 때 분명히 방송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쿠싱 선수가 예를 들어 없다면 마무리를 누가 할 거냐. 근데 어쨌든 김경문 감독은 김서현 선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고, 네. 했고 결국은 반등해야 되는 선수는 지금 자원은 김서현이라고 이제 저도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복잡합니다. 이거는 뭐 명확한 뭐 저는 대안 누가 해야 되는지. 일단은 뭐 잘 던져주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로 기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과연 김서현이 잘 던져주면 상관이 없는데 김서현이 또다시 흔들리게 되면 그 대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오히려 그거를 세팅해 놓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서현을 우리가 믿었는데 지금 두세 번 정도 계속 난조를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허둥지둥 되는 것보다는 지금 김서현을 마무리 일단 가되
플랜 B를 오히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김서현이 흔들렸을 때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뭐 바꿔주는 이런 어떤 그 계획이 오히려 지금은 더 사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연상에서 김서현 이렇게 바뀌었듯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럼 제쿠신이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14경기 1승 2패 3세 2부 평균 자책점 4.82이고 18.2 이닝 동안 25탈삼진으로 탈삼진 능력은 좀 뛰어났는데 근데 그거예요, 딱.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약 규모입니다. 처음에 사인했던 선수와 당연히 그 투자 대비 이제 뭐 매몰 비용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와일스 선수만 승이 없더라고요. 4점대 평균 네. 자책점에 키움에. 네. 예. 뭐 그것만 눈에 들어오지 그게 쉽게 카드를 바꿀 바꿀 수 수 있는 있지 구조가 않을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예. 그러니까 와일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치리노스 얘기 조금 나오고 음. 있잖아요. 벤자민은 어차피 6주고. 네. 그러니까 치리노스 자리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적은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6주가 지났는데 재계약이 안 된다? 그럼 결국에는 다른 팀이 바라보는 시각은 실패라고 보거든요. 근데 LG가 데려가 그래서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LG가 데려가진 않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워낙 변화무쌍한 리그니까. 네. 그래서 치리노스 얘기를 좀 더 먼저 하고 저희가 LG 트윈스의 마무리 선수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리노스 선수가 팔꿈치 부상을 털어내고 1군에 복귀했어요. 9일 하나전에 손지호 선수도 복귀했고 예, 치리노스 선수도 나왔는데 3회 이후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하나전에서 3.2이닝 동안 82개의 공을 던지면서 4피안타, 1피 홈런, 3볼넷, 4탈삼진, 4실점을 한 뒤 말루 위기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 지금 당장 뭐 치리노스를 교체한다 이건 없는 것 같고요. 다음 등판이 약간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네. 빌드업 과정이라고 봐야죠. 복귀전이었잖아요. 예, 오랜만에. 그러면 제가 그날 이렇게 던지는 걸 봤더니 네. 힘은 있었어요. 초반에. 그러면 아프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게 3회 급격히 떨어지는 건 저도 경험상 공백기가 좀 있으면 초반하고 급격히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거는 뭐 내 몸의 에너지 문제도 있고 나의 뭐 리듬 문제도 있어서 아마 그 점을 LG 내부에서는 보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왜냐면 복귀전 딱 시작하자마자 뭐 40 언저리 이러면 이제 사실 고민이 좀 깊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속도감이나 뭐 무브먼트나 저는 괜찮다고 봤거든요. 네. 괜찮다고 봤는데 그 급격히 떨어지는 거는 공백 그 기간에 좀 영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교체로 아마 가닥을 좀 잡지 않을까란 그 뭐 조심스러운 그래요? 의견을 좀 드리긴 드리는데 일단은 뭐 차명수 담당이 지금 한국에 있나요? 고우석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네. 고우석 선수 취재를 할 때 주말에 귀국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고우석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외국인 선수 본다고 하셨고 그렇죠. 근데 없대요. 네? 좋은 선수가 눈에 띄지 않는데요. 지금은. 왜냐하면 아직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6월까지는 기다려야지만. 그래놓고 좋은 선수 영입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저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갑자기 막 지금 네임밸류 있는 160 던지는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듣기에는 네. 다음 등판이 치리노스 선수의 분기점이 될 거다. 네. 뭐 정말 좋은 모습 이전의 모습을 보인다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다음 등판에도 이번처럼 3회 이후에 막 체력 떨어지고 힘들어지고 막 이러면 뭐 계속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팀 성적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LG는 그래도 상위권이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이제 처지어 있는 중간에 있는 팀보다는 여유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저는 여유가 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빨리 과감한 빨리? 선택을 하는 게 낫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진짜 만약에 어려워 이게. 치리노스 때문에 만약에 뭐 중간에 흐름이 끊겨서 LG가 계속 잘 나가면 좋겠지만 또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류들이. 그러면 아래로 약간 내려왔을 때 치리노스로 바꾼다? 그러면 그 공백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외국인 투수 한 경기가 아니라 거의 느낌이 두세 경기 정도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예전에 그 엘리에이저 이런 데서 네네. 바꿀 때도 굉장히 네. 과감하게 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 박자 빠르게 지금 LG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같게 좀 들긴 들어요, 저도. 네. LG 트윈스 마무리 투수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LG 트윈스가 유영찬 선수의 팔꿈치 수술로 그동안 이제 집단 마무리 체제로 바뀌었죠. 유영찬 선수가 빠진 뒤 LG가 14경기에서 불펜 평균 자책점이 4.45로 좋지 않았고 세이브도 4개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클로저의 부재에 좀 가슴이 답답했을 텐데 영유아 감독은 장현식, 김영우 선수 외에도 김윤식, 이정용, 배재준 등 불펜 투수들을 다양한 상황에 올리면서 계속 체크한 걸로 보입니다. 영 감독이 현장 취재진한테 말한 마무리의 3가지 조건이 멘탈, 속구, 결정구를 던질 수 있는 투수였는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LG가 손주영 선수를 마무리 후보로 올려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손주영 선수는 그동안 우측, 내복사근 손상으로 재활을 거듭하다 지난 5월 9일 하나전에 6회 말에 등판해서 2이닝 3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투구수 33개 중 속구 최고 구속이 151km까지 찍었고 슬라이더 커브 등 변화구도 좀 날카로웠는데요. 이후 이제 영 감독이 현장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주영은 투구가 괜찮았는데 일단 3일은 쉰다고 보면 된다. 향후 판 시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 말하긴 어렵다라고 말했었는데 저는 이 포인트에서 뭔가 있다. 손지호 선수를 선발로 쓰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톨 허스트, 라클란 웰스, 임창규, 송승기 선수가 이제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데 송주영과 치리노스까지 복귀를 하면 선발이 지금 일단은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LG가 이제 손지호 선수의 포지션을 놓고 고민했던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유영찬 선수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고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 분은 지금 LG가 마무리를 손지호 선수한테 맡긴다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그 이현미 기자 취재해 오셔서 그렇지 이 생각은 머릿속에 없었어요. 네. 저는 사실 네네. 손주영 선수 하면 그 자완 선발로 저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또 흔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저희들이 여기 써놨듯이 선발이 어쨌든 명수가 지금 차니까 저런 방법을 또 꺼낸 건데 전날 경기만 보면 속도감이라든지 브레이킹 이런 스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저건 글쎄요. 저는 좀 약간 생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송승기하고 제가 봤을 때 손주영을 놓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송승기 같은 경우에는 잘 돌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2년차 로테이션, 그러니까 자완 선발을 그냥 만든 거잖아요. 작년 시즌에 그냥 여기서 빼가지고 다시 2년차 풀타임을 마무리로 돌린다. 이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손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력도 송승기 선수하고 조금 비슷하긴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손주영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송승기 선수보다는 마무리를 맡았을 경우에 오히려 경험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손주영 선수를 과감하게 마무리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좀 되게 치열한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지금까지는 손주호 선수가 그래도 가장 적임자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손주호 선수 제가 좀 기록을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1군 통산 그 불펜 등판이 13차례였고 9회 등판한 것도 한 번이었는데 2021 시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024년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중간에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한 부분 그리고 구종의 가치라든가 큰 경기를 경험한 면에서 내부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그래도 옆구리 부상에서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선수가 과연 로테이션이 정해져 있는 선발이 아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맞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요. 손주영 선수는 이제 선발 경험 좀 많으니까 이게 조절이 가능한 포지션이 사실 선발이거든요. 류현진 선수처럼 초반에 힘 안 쓰다가 이렇게 딱딱 쓰듯이. 근데 마무리는 아니거든요. 마무리는 진짜 있는 힘 다 쓰면서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저런 것도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내부에서는 일단 주 3회 등판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고 선발로 나와서 긴 이닝을 소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3차례 정도 덜 부담스럽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손주영 마무리다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영유아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그 손주영 선수가 마무리로 갈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왜냐하면
손주영 선수는 지금 부상을 당하고 복귀를 한 상황이잖아요. 음. 근데 만약에 선발 로테이션에 손주영 선수를 넣게 되면 네. 기존에 있던 선발을 빼서 롱릴리프로 돌리든가 클로즈로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 선수들의 템포가 무너질 수가 있고 손주영 선수도 결국에는 빌드업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네. 그 빌드업을 몇 번 과정을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3번 정도는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손주영 선수를 그냥 들어가서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를 시키면서 빌드업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소모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그냥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오히려 부상 부위도 있으니까 짧게 그냥 관리해주면서 그냥 기존에 있던 선발들이 잘 로테이션 돌아가고 손주영 선수도 오히려 그 로테이션에 끼지 않고 오히려 보직을 바꾸면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이제 손주영 선수가 이제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원천 봉쇄하면서 그냥 불펜으로 뺀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르는 로테이션에 손을 대고 싶지 않고 네. 그리고 손주영 선수도 빌드업 과정 없이 그냥 짧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윈윈인 약간 그 로테이션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그러니까 됩니다. 예. 뭐 이거는 전제로 한다면,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당연히 손주영 선수가 부상이 더 또 재발하면 안 될 거고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더 많이 뭐 트레이닝 파트나 이야기를 다 아니면 코칭 스태프나 트레이닝 파트 감독님 다 모여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때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고민해서 정해져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손주영 선수의 마무리가 과연 시즌 끝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중간에 정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고우서 선수가 6월 1일 옵트아웃인데 만약에 우서 선수가 이제 옵트하니까 나 그냥 한국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단은 어떤 빅리그 도전의 기회를 보고서 기다렸는데 만약 그때까지 기회가 없다 그러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문 열어놓고 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또 변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장현식, 김영우, 김진성 감수가 이게 다 안 떠오르긴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것도 저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현식 지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손주영이 갑자기 선발 로테이션에 끼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선수를 쭉 빼가지고 클로저를 시켜. 그러면 지금 잘 던지고 있는 이 템포 자체도 약간은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그냥 제일 어떻게 보면 지금 복귀해서 보직이 애매한 손주영이를 그냥 구위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서로 그러니까 선발 로테이션도 손은 안 대고 그다음에 이제 풀펜진 패승저도 손을 안 대고 제일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이 정리가 되는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네. 네.